건설안전 기술사 137회 2교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부마찰력 나왔어요. 네거티브 스킨 프릭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보일링이죠. 퀵샌드, 퀵클레이. 그 다음에 재발생시 상긴재원 대대실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에 대한 안전기준, 고소작업대 종류, 안전기준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의 답안지 작성 요령 말씀드렸고요. 집안에 발생하는 부마찰력에 이건 뭡니까?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용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특히 점토 같은데, 그죠? 하향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약지반이라든가 연약층 두께, 과제하층, 동결, 지하수 이런 데서 성토층, 안밀, 그 다음에 말뚝 치마층, 특히 진흙층, 두꺼운 거. 자, 그래서 연약지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감 대책은 표벤 키말경, 표면적이 적은 벤토나이트로 마찰력 저감, 이중관, 케이싱, 근입 깊이, 경량골재, 그 다음에 말뚝 근처 진동금지, 보조 말뚝, 연약지반, 전모 치압 탈배고, 진단포증, 약동, 기폭강동, 프리압 샘페 웰디, 전진. 그 다음에 주변 자재, 적재, 이런 것을 금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시 고려사항, 이것은 뭡니까? 특히 토목시공기술사 같은 경우는 우리 2차 면접 시험에도 많이 물어봐요. 뭡니까? 부의 주변 마찰력을 설계 고려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집안 치마 100mm, 안밀층 두께 10m, 말뚝 길이 25m, 성토고 2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마찰력 피해는 말뚝이 파손되거나 부등치마가 일어나요. 주변이 막 치마되고 지지력이 저하됩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어떤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산정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비작업 일수가 있어요. 작업 일수가 본격적인 작업 일수가 있고 제일 마지막엔 뒷정리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비작업 일수는 용지 보상부터 해가지고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준비 기간, 비작업 일수 플러스 작업 일수, 정리 기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은 착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 계획서, 하도급이라든가 가건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난 비작업 일수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이 언제? 법정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 여건, 장마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 일수는 실제 우리 공정상에 나올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정리기간은 뒷정리라든가 준공검사 기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정시 주의사항. 여러분, 머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샌드와 퀵클레이. 퀵샌드는 보일링 현상이에요. 우리 흙막이에서, 보일링,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이 뽀글뽀글. 이건 뭡니까? 이런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히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질토에서 발생한다. 흙막이 벽체 내부의 굴착면 아래로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이에요. 자,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보일링에서 이달섭 공식, 이달섭이라고 해서 보일링, 히빙 뭡니까? 이수파. 그런 내용을 쓰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퀵클레이 뭡니까? 이건 액상화. 했어요. 조금 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들여다보면 점성토에 발생하는 현상이면 해성점토화. 해성점토가 뭡니까? 바다에 어떤 뻘층이 굳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많아요? 포항인데 암 검측을 하고 나서 갔다가 암 막 쌓아놨어요. 그죠? 그런데 비가 왔어. 암 검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감독관들이 실제 암이 어디다 성토했나를 보려면 암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돼? 푸석푸석해졌어요. 이런 게 해성 점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는 교란을 받거나 충격을 받을 때 전당 강도가 급격히 상실돼요. 그래서 액체처럼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 원리라든가 발생 조건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흑막이 관리사항 있잖아요. 이런 거와 함께 쓰시면 좋겠어요. 흑막에서는 어떤 히빙이라든가 보일링, 파이핑, 피압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과 함께 이수파, 이건 뭐예요? 히빙, 이달석, 그죠? 이건 보일링이에요. 이런 내용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흑막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계측관리잖아요. 경지관타변틸, 지중지표, 균진, 이런 그림과 함께. LW는 뭐예요? 차수. SGR은 뭡니까? 차수하고 보강이에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서 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작업시 준비사항은 뭡니까? 담보분리 추락정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슬러리 월이라든가 이런 흑막에서 작업시 중에 붉은 사안 단출돼요. 그 다음에 안전대책, 담보분리 추락정보 상달전전. 자,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재해 발생 시 긴급 처리 순서, 재해 조사 목적, 유의사항 이런 게 나왔어요. 재해 조사 목적은 진원 예독률, 진실 규명, 원인 규명, 동종재해, 유사재해가 또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해 조사 방법은 현장 보존, 사실 수집, 목격자, 어떤 감독자,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 조사 실시 단계는 사문근대 사실 발견하고 문제점 발견해서 근본 문제점을 결정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은 상గిం재원 대대 실평이에요. 산재가 발생했어요. 긴급 처리하고 재해 조사, 그다음 원인 강구하고 대책 수립, 대책 실시 계획, 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 조사 시 유의사항은 사실 수집, 객관적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인이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보전하고, 목격자 증언의 추측하지 말고 이 말은 참고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사, 긴급조치. 자, 요런 글들은 제가 이렇게 내용하는 게 콤마 해가지고 했죠. 제가 공부할 땐 이 키워드로 글을 읽으면 이 키워드를 뺐어요. 여러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키워드를 해서 키워드만 콤마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제 이 글을 가지고 이 키워드 명사 가지고 어떤 현장의 그림하고 여건하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진, 그림 등을 첨부시키면서 머릿속에. 그러면 어떻게 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공부한 키워드 방법. 생각하는 연습의 방법입니다.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안전대예요. 안전대. 이건 추락이네, 추락. 안전대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결국 추락이에요. 추락 방지망, 안전대 이런 거예요. 안전난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추락 방지망, 방긋해달 제시해요. 방망부터 그 다음에 그물코, 그 다음에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이건 기계가, 그 다음에 재봉사, 그 다음에 시험용사예요. 자, 이렇게 하고 방망사, 인장강도, 폐기기준, 여기 폐기기준이죠. 안 할게. 이거 좀 헷갈려요. 다음 설치기준은 항상 이 그림 그려주라 그랬어요. H1 0.75L, H2 0.85L, 그 다음에 S가 있어요. S 쳐졌을 때, 그냥 이렇게 달려있을 때는 0.25L이에요. 그 다음에 폭에 땅바닥에 떨어진 거 2분의 1L, 6분의 1L. 이 그림을 꼭 많이 그려주시라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작업대요, 고소작업대. 우리 렌트 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과상승 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협작 껴져요. 그래서 이런 고소작업대 할 때는 꼭 중간대를 꼭 어떨 때는 여기다 묶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는 꼭 표시를 하고 비상정지장치 화살표를 하든가 해서 크게 해서 이거는 아침에 TBMC 우리 고소작업대 할 때 사람이 꼈을 때는 비상정지장치를 당겨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대 종류는 차량 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치 기준이 뭐 186조에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글은 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몇 조, 몇 항이다 이런 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조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인증 고시 개정이라든가 구체적 재질, 개수, 설치 방법 등 이런 안전인증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자, 수직형, 수평형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 과상승 방지 장치의 중요성, 그죠? 이거는 뭡니까? 부주의, 안전장치라든가 이 과상승 방지를 안 함으로써 협작사고를 낸다든가 그래서 끼임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걸 과도하게 상승해가지고 상부에 사람 낀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의무 준수 사항은 이런 설치는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를 낸다. 그래서 작업 시 준비 사항은 뭐 임의 개조라든가 안전장치를 빼가지고 옆에다 막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밖에 빼가지고 덜그럭거린다. 그러면 안 돼요. 유도자, 신호수 넣고 아웃리거 설치하고요. 조작장치 이런 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일명 스카이 있잖아요. 스카이. 그죠? 여긴 안전대 꼭 설치하고요. 면허라든가 붐 길이, 아웃 리거,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검 포인트를 보면 기울기 센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그 다음에 추락 방지 대를 꼭 착용하고 해가지고 앞에 난간대라든가 이런 난간대를 임의로 해제하면 안 돼요. 임의로 해제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작업대 로드셀. 이런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